한 주의 ETF 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윤선생 ETF 교실의 윤종입니다.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시장 동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죠. 밤에 이제 웃으면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미국 ETF 시장으로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6천억 원 가량이 유입이 됐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올라간 것들은 팔고 빠진 것들을 사는 이른바 줍줍의 좀 시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이머징 그리고 에너지로의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특징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형별 ETF 등락률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하락 흐름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기술주 중심의 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100 ETF인 QQQ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필수 소비재 내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등 좀 전반적으로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회사들이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네,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이 물가 상승을 의미를 하고 있고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좀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되면서 이 물가 인상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과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수익성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일 텐데 이것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렇죠. 원재료 가격만 올라가고 이걸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중고를 겪는 거고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가격에 녹여서 소비자한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지켜지거나 혹은 확대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 이 가격 결정력이라는 용어는 가격 결정력 이 키워드는 물론 이전에도 중요했지만 상당 기간 꽤 중요한 키워드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에서는 이 중국 그리고 브라질의 낙폭이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입니다. 이번 주는 좀 기존과는 다른 특징들이 좀 몇 가지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개별 섹터 ETF들의 모습이 좀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개별 섹터 ETF들이 상승률 상위에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ETF들의 이 섹터들의 특징 살펴보면 이익의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섹터들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상승률 자체는 좀 크진 않아요. 자, 좀 계속 보면 여기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 최근 일주일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시장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이익 변동성이 낮은, 다시 말해서 좀 주가 변동성이 낮을 만한 섹터들을 좀 찾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상승률 상위 5번째에 있는 SPLV라는 ETF는 저변동성 ETF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만 묶어서 ETF를 구성을 한 건데 여기서 이 주가 변동성이 낮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익 변동성이 낮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살펴본 섹터들과도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팔라듐 ETF가 하락률 상위에 좀 이름을 다시 올렸습니다. 한 주간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팔라듐 ETF의 하락,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약세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좀 나비 효과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한 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생산량 역시도 줄어듭니다. 팔라듐의 수요의 80%는 이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에서 오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 공급망 이슈에서도 팔라듐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숏포지션 역시도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한편 어제 시장에서는 약 8% 정도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연이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리화나 ETF 역시도 좀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이제 11월 중반에 이 법안화 이슈가 잠깐 나오면서 반짝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지면서 이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주가 하락 흐름 역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 하락하면서 역시나 이제 블록체인 산업 ETF들도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사면 배당받는 종목들입니다. 좀 굉장히 좀 오랜만에 좀 다시 찾아왔고요. 얼마 전 이제 순달람에서도 나왔던 브로드컴이 다음 주에 배당락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 그리고 알트리아 그룹 역시도 배당락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 기업 배당률이 5% 그리고 7%대 가량입니다. 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배당 성향 역시도 굉장히 높습니다. 필립모리스의 경우에는 약 92%,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100만 원 벌어서 92만 원을 배당으로 좀 지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성장성 자체가 좀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 하락의 위험 역시도 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높은 배당 수익률만 보고 들어갔다가 주가 하락으로 물려버리는 이 고배당의 함정의 좀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유의하십사라는 측면에서 조금 기업들 좀 가져와 봤고요. 이게 지금 주말 연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양도소득세 관련 일정들,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28일까지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올해 양도소득세에 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시장 변동성 높아졌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샀다가 이 손실 전환한 종목들이 있다면 최근에 좀 정리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좀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저희 이제 스마트머니 채널에 확인하면 세금 아끼는 미국 상장 ETF 세금 총정리라는 이름으로 좀 컨텐츠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요. 세금 관련해서 좀 이슈들 좀 두루 짚어보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올해 양도소득세가 생겨서 좀 줄여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채널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윤 선생 ETF 교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선생이었습니다.